전 세계 지구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K-사이언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 말해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며 또 어떻게 전개되는 것인지 하는 문제를 나름대로 말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인생이 광범위하고 또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애매한 대답을 해왔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인생은 시대하고도 상관없고 환경하고도 상관없으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문화, 예술, 종교하고도 상관없이 그 사람이 일으키는 작용과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확실한 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세상사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면 여러분 모두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강의 시간이 좀 짧아 설명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오늘의 요점을 확실하게 파악하면 여러분 모두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K-사이언스 2편에서 나는 이 우주가 두 가지 작용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끌어당기는 작용이고 또 하나는 뻗어나가는 작용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육체로 느낄 수 있는 작용을 입자라고 하며 우리가 육체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어나는 작용들을 입자라고 하며 있기는 있으나 인간의 육체로 느끼기 힘든 작용을 파동이라고 합니다. 웨이브죠. 파동은 이렇게 육체의 오감으로는 느낄 수 없지만 기라고 하는 생명에너지, 즉 기감을 통해서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기감은 파동을 잘 느낄 수 있지만 육체는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감은 아셨습니까? 파동과 입자는 이렇게 그 생명체에 따라 느끼는 범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생명체, 사람, 또 다른 짐승들 따라서 전부 다 느끼는 범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개나 고양이가 인간보다 더 미세한 파장을 느낄 수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 또한 우주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기운이 작용하면 그 안에서 생각을 하고 끌어당기는 기운 안에서 생각을 하고 또 뻗어나가는 기운이 작용하면 그 작용은 육체를 움직여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를 자의식이라 하며 행동하는 나를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작용은 그 안에 상반되는 작용 또한 숨어 있어. 그러니까 반대되는 작용 또한 숨어 있어. 영혼이 육체를 움직여 행동하지 않으면 그 기운은 원하는 대상을 현실에 끌어오기도 합니다. 우리 육체가 움직이는 것이 영혼이 움직이는 게 육체를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영혼이 육체를 움직이지 않고 다른 머릿속 안에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 기운은 원하는 대상을 현실에 끌어오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영혼의 메모리 된 대상을 우주심을 통해 현실에 끌어오는 작용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영혼에서 퍼져나가는 에너지가 우주심이에요. 우주심을 통해서 현실에 끌어오는 작용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생각은 이처럼 개인적이지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이 따라서 각각 다른 개인적이지만 행동은 현실에 나타나는 사실적인 것입니다. 행동은 우리 눈에 보이죠. 그러나 생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쉽게 말하면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셨죠?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은 자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고 또 뭘 계획한다는 건 자의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움직이고 또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영혼입니다. 자의식이 아니고 영혼이 세상에 영향을 주고 또 여러분 자신을 움직입니다. 문제는 영혼이 의식이 없어 우리가 영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힘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게 힘든 겁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살기가 훨씬 편리한 것이죠. 이 보통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계산을 하고 또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실천을 하다 보면, 계획한 대로 실천을 하다 보면 대부분 계획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계획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잘 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유는 자의식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자의식은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딱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반드시 영혼이 풍요로워야 합니다. 영혼이 풍요로워야지 영혼이 풍요를 끌어오는 거예요. 자의식이 욕심을 부리면, 자의식이 자꾸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면 사기꾼, 그리고 영혼이 풍요로우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의식이 욕심을 부리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풍요로워야지 진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면 사람들은 가난한 영혼을 위해, 왜냐면 지금 가난하면 영혼 자체도 가난해요. 지금 현재 가난한 영혼을 위해 자의식이 무리한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가난한 영혼이 가난한 현실을 불러들여 그 사람을 사기꾼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기꾼은 왜냐면 너무 터무니없이 걸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아셨죠? 이 말은 자의식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사기꾼이 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자의식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을 하다 보면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자의식이 무리한 욕심을 부리면 세상은 그 자의식을 밀어내버리고, 자의식이 무리한 욕심을 부리면 이 세상은 그 자의식을 밀어내버려요. 그래서 되지를 않아요. 영혼이 풍요로우면 영혼은 그 풍요에 해당되는 현실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풍요로운 것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옛날 한국 조선시대 때, 지금 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 그림은 어떤 집안에 이와 같은 나무 그릇을 놓고, 저것이 나무로 만든 그릇입니다. 그렇게 그릇을 놓고 저 안에다가, 저 나무 그릇 안에다가 쌀을 가득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으로다가 문을 하나 더 만들어서, 도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쌀이 필요한 사람은 보이지 않게 들어와 쌀을 가져가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가져가는 사람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질 않는 거예요.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안에다가 쌀을 쭉 넣어가지고 너 필요한 만큼 퍼가라 이런 얘기예요. 결국 아무도 모르게 필요한 만큼 쌀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은 창피해야죠. 자기는 얻어먹으러 온 거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감춰주기 위해서 문을 하나 더 내가지고 그 사람만 특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는 옛날에 이와 같은 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있었어요. 뭐 경주 최씨도 그렇고. 그들의 영혼은 부자였기 때문에, 영혼이 부자였기 때문에 이처럼 남을 위해서 베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덕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베푼 덕은 쌀을 가져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집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덕이 그랬다는 얘기지 그거를 원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지키려고 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에 도둑들은 다른 집은 다 털어도 저 집은 털지 않았습니다. 쌀 가져가라는 집 털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쌀 가져가는데 털 리가 없죠. 오히려 고마워해야죠. 물론 그 부자들은 그와 같은 결과를 바라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직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영원히 베푼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가난하다면 그때는 자의식의 노력보다, 자의식이 억지로 하는 노력보다 먼저 영혼의 풍요를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 근데 어려워요. 영혼의 풍요를 갖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혼의 풍요를 갖춰야 합니다. 진정한 부는 이렇게 영혼의 풍요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너무 아낀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끼는 건 좋은데 너무 그렇게 막 째째하게 아끼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풍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안 되고는 영혼의 풍요가 만들어내는 거지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 뒤에 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지금까지의 과학은 인간 중심의 과학이었습니다. 그러나 K-사이언스는 우주 그 자체가 중심이 되어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실을 다루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인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 뭘 잘 모르겠다는 건 전부 다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한계는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K-사이언스는 우주 그 자체가 중심이 되어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실을 다루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끝없이 넓은 우주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넓은 우주 가운데 한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결코 우리가 우주하고 연결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지 우주 전체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K-사이언스는 보이지 않는 파동을 통해 우리 모두가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양자역학에서 밝히는 저 전자 알맹이를 저 앞에 저 두 구멍으로다가 통과시킨 결과입니다. 두 줄에다가 전자 알맹이를 통과시켰는데 뒤에는 저렇게 여러 가지, 앞에는 두 줄인데 뒤에 나타나는 줄무늬는 무수히 많은 것입니다. 그럼 자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계가 혼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전자가 입자로 통과한 것이 아니라, 전자가 저기 입자로 통과한 것이 아니라 전자가 파동 상태로 통과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보고 있으면 저것이 파동으로 나간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음 그림은, 이 그림 보세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 실험을 지켜보고 있으면,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으면 전자는 두 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저것이 여러 개로 나타났는데 사람이 지켜보고 있으면 두 줄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구멍이 두 줄이니까, 구멍이 두 개니까 줄무늬 또한 두 줄로 나타난다고 믿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그렇게 맞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이 말은 보이지 않는 사람의 생각이 그와 같은 입자의 작용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양자 물리학에서 다들 아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일이에요. 이 말은 우리의 생각 또한 개인의 작용이 아니라 전 우주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전 우주하고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은. 아셨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K-사이언스의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이파워가 원하는 대상을 끌어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상이 있으면은 원하는 대상이 여러분들이 파동이 나가서 그걸 끌어온다는 얘기예요. 저렇게 만나가지고. 이해하셨습니까? 네. 세상은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가 따라서 나타난다. 인과응보죠. 작용을 하면 그 작용에 의해 세상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작용을 하면 그 작용에 따라서 그게 원인이 돼서 어떤 결과가 세상이 변한다. 이게 인과응보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도 이 생각하는 자의식보다 자기도 모르게 형성된 영혼에 의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의식보다도 자기도 모르게 형성된 그 영혼에 의해서 이 세상이, 자기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결점을 보고 즐거워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잘못했다 이거야, 저 사람이 잘못이다 이거야, 저 사람이 결점이다 이거야, 이걸 보고 즐거워한다 말이에요. 깔깔깔 웃으면서.
흉보면서 즐거워하면 그것은 영혼에 강하게 메모리되어 각인된다 이거예요. 영혼에 강하게 각인된다가 조각된다 이거예요. 강하게 메모리되어서 반드시 그와 같은 잘못이 자기한테도 나타납니다. 영혼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작용을 또 끌어오게 됩니다.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흉보고 즐거워했더니 그와 똑같은 아기가 자기한테 태어났다면 그것은 두고두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막 영혼 속 안에다가 뭔가 메모리 시켜놓으면 그걸 다 불러들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남의 흉보고 남의 잘못된 걸 즐거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 보고선 즐거워하면 여러분들한테도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배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배아파하면 그 배아파했던 걸 자기 인생이 배아픈 인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잘못되면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 자기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인생 수양인 것입니다. 인생을 수양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그럼 자기한테도 그런 기쁨이 일어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면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 자기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길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게 바로 인생 수양입니다. 자의식은 부분적이지만 영혼은 전체적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파동을 통해 전 우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 영혼이 우주와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다 우리가 하나다라는 걸 알아서 이걸 아는 사람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조금만 남한테 혜택을 받아도 그걸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전 우주가 바로 자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온통 우주가 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조그만 일이라도 고마운 일은 전부 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자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감사보다 오히려 불평이 많습니다. 자기 자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불평이 많아요. 그런데 영혼으로 사람은 감사해요. 세상을 불만스럽게 바라보며 마지못해 사는 것처럼 세상을 탓하는 것입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세상 탓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복이 없어요. 복이 없어요. 그러면 불만과 불평은 영혼의 메모리 되어 영혼은 또다시 그와 같은 불만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감사함을 모르면 불평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리고 감사함을 갖고선 여러분이 살아야지 비로소 우주가 여러분들을 지켜주게 됩니다. 우리가 즐겁게 웃으면, 여러분들이 즐겁게 웃으면 그때 우리 몸은 행복 호르몬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즐겁게 웃으면 하하하 하고 웃으면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러나 감사한 마음은 크나큰 감동이 돼요. 감사한 마음은 우주에 대한 감사, 인생에 대한 감사, 이러면 큰 감동이 되어서 그때는 행복 호르몬보다 4000배나 더 강한 감동 호르몬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동만 받으면, 감사하면은 우주로부터 감동을 일으키면 그때는 행복 호르몬보다 무려 4000배 이상이나 더 강력한 그런 감동 호르몬이 여러분들한테 방출됩니다. 아셨습니까? 우주와 하나가 된 감동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크나큰 복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부자는 우주와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부자는 무슨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우주하고 하나가 된 사람이 가장 큰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게 되면 우주는 그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우주와 하나가 된 사람을 우주는 꼭 보호해 줍니다. 이 말을 처음 들을 땐 무슨 엉뚱한 소리 같지만 우주가 여러분들을 보호해 준다. 얼마나 그 엉뚱한 소리 같아요. 엉뚱한 소리 같죠. 그렇게 같지만, 엉뚱한 소리 같지만 원래 이 우주의 첫 번째 본능이, 이 우주라는 것도 본능을 갖고 있어요. 우주의 첫 번째 본능은 세상을 움직여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우주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이 작용들이. 그래서 우주와 하나가 된 사람 또한 우주가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주가 지켜주게 돼요. 물론 인간은 우주 전체가 아니라 개인이기 때문에 언젠간 그 몸은 죽어 없어지겠지만 몸은 죽어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주처럼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면 우주는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끔씩 농담처럼 하는 우주가 나를 지켜준다는 내 말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 사실인 것입니다.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 웬만한 병은 거의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거의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이 발달했다 하여 병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의학의 발달과 함께 병 또한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은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의학이 발달됐는데 병은 병 나름대로 또 있는 것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병이 생기는 이유와 또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